이렇게 지금같이 약으로만 병을 치료한다고 하면은, 그거 약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의학이 아마 역사의 비극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신념이 저한테 병원을 하면서 생겼어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병원 없는 세상을 꿈꾸는 병원장 자연닥터 상원장입니다. 제가 한 15년째 지금 요양병원에서 병원장으로 좀 근무하고 있는데요. 매일같이 상당히 많은 정말 검사와 수많은 약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치료되지 않는 병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치료가 돼도 또 재발되고를 반복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 병의 근본 원인인 뿌리가 되는 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지 않고 이렇게 지금같이 약으로만 병을 치료한다고 하면은, 그거 약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의학이 아마 역사의 비극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신념이 저한테 병원을 하면서 생겼어요. 암을 비롯한 이 난치병의 치료는 반드시 현대의학의 어떤 약이나 수술이라는 치료와 함께 병을 만드는 근본 뿌리, 자신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자신 병을 만드는 자신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암을 비롯한 난치병 치료의 핵심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암을 치료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병을 만든 근본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걸 바꾸셔야 한다는 거예요. 암을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암을 치료하는 학술대회, 국제학술대회, 암학회에서 하는 학회에 하루 종일 한번 참여해봤어요. 정말 많은 의사들과 암 환자들도 이렇게 함께 했는데요. 그 중에는 이제 국제학술대회니까 독일에서 아주 유명한 통합의학을 하는 의사들, 일본에서 하시는 의사, 연자분들도 같이 이렇게 발표를 하시는 이런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요. 여기서 쭉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가 의학에서 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의학적인 어떤 현대의학에서 얘기하는 의학적 어떤 표준치료라고 하는데, 이게 전통치료라고 얘기를 해요. 표준치료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항암제요법, 그 다음에 방사선, 수술요법, 이렇게 세 가지의 치료법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한국에서는 주로 어디서 쓰느냐면은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에서만 이게 가능해요. 중소병원에서는 이게 안 됩니다. 이 병에 어떻게 보면 암을 치료하는 원리는 검사를 딱 해서 눈에 보이는 암세포를 모두 죽이는 치료법이에요. 암세포의 검사가 나오면 이때에 이것을 사용해서 모두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점이 있어요. 표준 치료의 장점은 눈으로 다 확인 가능하다는 거,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과학적 임상시험 데이터, 이런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눈에 보이는 암세포들은 모두 제거하는 방법들을 의학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단점이 너무 많아요. 암세포는 죽었는데 잘못하면 사람도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암세포와 함께 정상세포도 함께 손상된다.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5년 생존율을 기본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5년만 사나요? 6년 뒤에도 재발할 수도 있고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셔야 되잖아요. 암이 왔다고 그게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다루는 데 있어서 조금은 부족하다라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좀 또 하나 문제는 생명은 좀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완치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재발과 전이를 예방할 수 없다는 아주 엄청난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이 치료법에 다 표준화되어 있어요. 환자의 어떤 개별 상태, 면역력의 차이 같은 이런 개별 상태에 따른 어떤 맞춤형 접근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 표준의학 치료들도 이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이 상당히 많이 발달돼 있어요. 예를 들면 처음에 항암제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1세대 항암제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세포독성 항암제를 썼어요. 정말 이때는 부작용 많았어요. 정말 항암하고 나면 머리뿐만 아니라 전신이 진짜 반 우리가 죽는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 정도로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2세대 항암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표적 항암제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표적만 딱 정해서 항암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마찬가지 부작용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세대 항암제가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면역 항암제라고 해요. 항암제 부작용을 줄이는 이렇게 방법으로 이렇게 발달해 오는 거예요. 면역 항암제에서 암세포 주변에 있는
어떻게 보면 면역세포들을 활성화시켜서 그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이기게 하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작용이 줄었지만 지금도 실제적으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작용이 심하죠. 그래서 요즘 또 뭐 이런 것도 나와요. 줄기세포 항암제라는 게 나와요. 이번에 독일의 연사가 그 의사 선생님이 소개한 어떤 통합의학 치료에서 소개한 내용인데요. 줄기를 치료해서 뒤에 있는 암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본인이 하는 것을 소개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치료 원리는 결국은 이 검사를 다 해서 눈에 암세포가 딱 보이면 모두 죽여버리는 치료법이라는 거예요. 이 이렇게 죽여버리는 치료법은 근본 왜 생기는지를 우리가 따지지 않기 때문에 재발과 전이를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엄청난 단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식물의 그 나무에 비교하면은 병이 생겼는데 병의 뿌리를 치료해 줘야 되는데 뿌리는 치료하지 않고 잎사귀에 보이는 것만 치료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앞으로 발전해야 될 곳이 상당히 많은 의학이다, 뭐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통합의학적인 어떤 치료법들이에요. 이 통합의학적 치료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중소병원에서 주로, 또 암요양병원에서, 그리고 또 한방병원에서, 이렇게 또 의원급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하다 보니까 항암방사선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를 못하세요. 할 수가 없어요. 종합병원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이 방법 안 쓰고 뭘 쓸 거냐는 거예요. 항암방사선 수술 이외에 다양한 어떤 지금 이야기하는 보완의학적, 대체의학적 이런 치료법들을 사용하시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들으면 첫 번째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온연료법인데요. 온연료법이에요. 고주파 국소온연료법. 이것도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거의 전신온연료법을 병행하는 추세예요. 또는 비슬토 아시죠? 겨우살이 풀이에요. 이거 유럽에 가면 엄청 많습니다. 이 비슬토가 면역 올리는 작용을 해요. 따뜻하게 하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걸 주사로 주입해서 체내 열을 올리는 방법으로 주사제로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영양요법,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영양요법이에요. 각종 기능성 검사를 통해서 고용량의 비타민 C를 주입한다든가, 아니면 뭐 셀레늄, 뭐 커큐민은 이제 강황이죠. 이런 것들, 각종 기능성 식품 뭐 이런 것을 섭취하거나 아니면 주사제로 처방을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해독요법이에요. 각종 중금속 검사를 또 통해서 중금속을 제거하는 방법이죠. 이걸 우리가 켈레이션 요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종류의 기능성 식품을 사용하게 되죠. 네 번째로 많이 쓰는 곳이 각종 한약요법들이죠. 한방적인 것이 추가돼서 뭐 침이나 뭐 여러 가지 방법, 특히 이제 한약을 써서 자신의 증상에 맞게 한의사들이 처방에 의한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의학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사와 한의사가 같이 근무하는 이런 곳에서는 한의학적인 처치도 같이 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통합의학적으로 많이 쓰고 있죠. 특히 이 한약요법 같은 경우는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의사들에 의해서 쓰여지잖아요. 그래서 암치료의 보조요법으로 너무 보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나라가 조금 아직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죠. 치료와 부작용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어요. 다섯 번째가 요즘 또 많이 또 쓰게 되는 고압산소요법과 수소요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수소요법은 이번 새로 또 등장했는데 일본의 연사가 소개했던 거예요.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고압산소요법과 수소요법 같은 것은 다른 치료와 병행했을 때 치료 효과를 올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여섯 번째가 좀 특이한데요. 유럽에서 주로 쓰는 방법인데 유럽 통합의학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건데요. 당독소 조절요법이에요. 혈당 수치를 50으로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암세포의 성장을 조절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결국 암세포는 당 먹고 살잖아요. 당독소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을 50으로 조절해줘 봤더니 성장 속도가 확실히 줄더라. 그래서 성장을 천천히 하게 하는 이런 치료법도 쓰고요. 기타 이 통합의학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심리요법을 포함해서 다양한 대체요법들이 의학적 근거에 의해서 각 병원마다 새로운 방법들을 이렇게 계속 제시하고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통합의학의 치료 원리는 어떤 온열요법이라든가 영양요법, 해독요법 등 이런 다양한 요법을 통해서 이건 암세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체내 환경을 바꾸어서 암세포가 살 수 없는 조건을 만든다라고 하는 원리예요. 표준의학을 하는 항암방사선 수술을 하는 대학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표준이 없으니까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좀 볼 수가 있죠.